마치 식물을 키우듯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연구에 매진해온 과학자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만큼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식물 키우기와 또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한 지 약 20년. 마침내 그의 연구가 빛을 발했죠.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개발한 고가 히토류 사용량을 줄인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 자석입니다. 자석 개발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 주인공을 만납니다. 소재 강국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소재연구기관. 이곳에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고성능 자석을 개발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게 네오지움 히토 자석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연구 자석에서 가장 센 자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에서 경량 소형화를 위해서 현재 가장 많이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석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쓰일 정도로 실생활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전기자동차와 드론, 로봇 등 첨단 IT 기기의 모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자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석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두 분이서 한번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긴 천 가방에 자석을 넣고 붙인 다음 양쪽에서 잡아당긴 결과 가방이 트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자석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천 가방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요? 힘을 주어 가방을 찢어보지만 가방은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찢어지는 것 찍었어요? 네. 이 자석의 세기는 보통 지구 자기장이 50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 같은 경우는 표면 자장이 1.4 테슬라니까 약 1000만 배 정도 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자석 개발로 기술 경쟁의 승부수를 띄운 이정구 박사입니다. 이 자석은 먼 거리에서도 수부치를 끌어당길 정도로 엄청난 자력을 자랑하는데요. 완벽해 보일 것만 같은 이 자석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력한 자석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지금 붙어 있는 쇠구슬이 다 자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열을 가하자 자석에 붙은 쇠구슬이 줄줄이 떨어지는 모습. 이처럼 자석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완할 소재가 필요하죠. 아무리 강력한 자석이더라도 고온의 환경이 되었을 경우에 자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도 자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토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모터는 구동 시 1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자석을 전기차 구동 모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히토류 원소를 첨가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히토류의 일종인 TB,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근데 토뷴은 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그게? 좀 가격이 변동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략 1kg당 230만 원 정도 하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값비싼 히토류의 경우 사실상 중국에서만 전량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히토류 자석 수출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히토류 자석 기술의 국산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정구 박사가 이제 히토류라는 그 아주 이제 자원의 전쟁이 되고 있는 그런 핵심 원소를 가능하면 조금 쓰거나 쓰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그 어떤 모터 또 전동화의 기수가 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수급이 불안정한 히토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정구 박사. 자장 성형 쪽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그는 17개의 히토류 원소 중에서도 특히 더 비싼 히토류를 다른 종류로 대체해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자장생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석은 분말로 만드는데 이 장치는 그 분말의 N극, S극을 한쪽으로 다 정렬을 하는 그러한 자장성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석의 모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 자석 분말을 틀에 넣고 자기장을 준 뒤 압축해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박사님, 네. 이거 비싼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대기에 나오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다음 소결 단계로 옮기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자석 분말에는 고온의 열을 가해 분말 입자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마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오븐처럼 전기를 흘려 발생한 열로 자석 분말을 굽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탄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히팅이 되는 존인데 이 안에 샘플이 들어와서 한 1050도에서 1100도 사이에서 소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열이 돼서 열이 이 안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석의 모양부터 성능까지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과정은 이토록 복잡하고 정교한데요. 모두 한 6단계 정도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합금 설계부터 모든 공정이 최적화되어야지만이 아주 센 자석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그러면 센 자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6단계 중에서 한 단계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센 자석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소개를 완료된 자석인데 입기 확산을 위해서 표면에 도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석을 만드는 여러 과정 중에서도 특히 몰입해야 하는 순간이 있답니다. 자석 무게 대비 한 3% 정도만 도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여기는 자석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으로서 소결이 끝난 자석 표면에 자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도포를 하고 그거를 열처리해서 자석 내부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공정은 현재 상용되는 자석에서 다 활용이 되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표면에 도포하는 물질, 신물질 개발하는 것이 기술력의 관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석 표면에 이정구 박사팀이 개발한 물질을 도포한 다음 열을 가해 코팅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코팅하게 되면 자석 내부로 그 물질이 확산되면서 자석의 힘이 더욱 좋아지게 되죠. 원래는 네오디움 자석에 꼭 중위토를 첨가해야 고온 특성에서 안정해지는데 이 물질을 이용하면 중위토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온에서 안정한 자석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두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자원 경쟁을 펼치는 상황.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우수한 히토류 제조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이정구 박사의 기술이라면 한국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위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확산 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한 10여 종 정도 현재 저희들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그중에서 5개 정도가 현재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약 20년간 이어져온 그의 연구 경력. 그는 자신의 오랜 노하우를 금속 재료 분야의 세계 권위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관련 특허를 내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연구자죠. 김 박사님, 네. 새로 만든 소결 자석인데 네. 자기 특성 좀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의 경력이 담긴 자석의 성능을 보여줄 차례. 자석에 쇠구슬을 붙여 자석의 힘을 확인해보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자석과 이정구 박사가 만든 자석에 붙은 쇠구슬의 무게를 확인해보니 자석의 힘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한 10g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지금 상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그 구동 온도인 200도에서 이 똑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는 더 드라마틱한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두 자석이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면 어떨까요?
두 자석에 250도가 넘는 열을 1분간 노출하고 나서 자석에 쇠구슬이 붙는 정도를 다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히터 자석은 주로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에 사용이 되는데 구동모터 같은 경우는 작동 온도가 150도에서 20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만든 자석이 그러한 구동모터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성품을 한번 다시 쇠구슬을 붙여보겠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기존의 자석은 그 전과 달리 쇠구슬이 하나도 달라붙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나도 안 붙네. 네, 하나도. 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자석을 쇠구슬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반면 이정구 박사팀이 개발한 자석은 고온의 열을 가한 뒤에도 쇠구슬이 달라붙었습니다. 고온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해보니 자석의 약 100g의 무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단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N극과 S극이 있고 그 N극과 S극이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정렬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자석 재료는 다 똑같은데 저희가 개발한 자석은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50도씨가 넘는 환경에 노출이 됐다가 다시 나왔을 때도 자력이 50% 정도는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자석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고온에서도 자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정구 박사의 기술. 그의 기술은 산업계의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BR이 한 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기술 이전 받은 그 내용. 이정구 박사팀의 기술은 이미 연구실 수준을 벗어나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술 이전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기술 이전해가지고 지금까지 100% 수입에 의존하던 히터 연구 자석을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성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미팅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그런 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히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인데요. 이정구 박사의 기술 덕분에 2021년 모토용 히토류 자석 분야의 국내 시장 규모인 연 1,860억 원 중에서 총 80% 정도까지 국산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재료연구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생활 측면에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계의 인정을 받아 기술 이전도 마무리하고 자석의 성능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이정구 박사. 하지만 그도 개발 초기부터 모두의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오지움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오지움을 세륨으로 아주 그 가격이 싸고 풍부한 원소로 치환하는 연구가 한 6여 년 전에 중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논문을 보고 주위에 한번 이쪽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마 그건 힘들 거야 라고 다들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는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고 치열한 히토류 자원 경쟁에서 한국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히토류를 저감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석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안 될 이유는 없지 않냐, 한번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어떤 확신과 오기도 일부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정도 그 연구에 몰입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특성의 자석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길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낸 이정구 박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 식물을 키우는 취미 활동을 하며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애들 키우다가 이제 거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는 거를 제가 가져와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가져가면 죽을 거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또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차분히 인내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 이정구 박사. 확신과 끈기로 가득 찬 단단한 성격의 그지만 매번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은 이제 살다 보면 약간 또 오기와 확신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뼈저리 느낀 거는 가정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 가정에서 오기 뿌리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최근에 제가 가정에서는 절대 오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네. 사모님? 네. 여유로운 주말,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로 쉼없이 바쁜 그도 종종 이곳을 찾곤 한다는데요. 오늘 주말이라 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면서 조금 이렇게 머리도 식힐 거 이렇게 낚시 좀 하러 왔습니다. 낚시 자주 다니세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동료랑 낚시를 다니고 있습니다. 쭉 하면 되겠네. 숨 돌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만의 방법이 바로 낚시랍니다.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정구 박사에겐 꼭 필요한 과정이죠. 연구도 매일 집중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가끔 안 풀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뭘 찾으려고 할 때 잘 발견 안 되듯이 안 되다가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을 때 이렇게 필요한 물건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연구도 마찬가지로 매일 집중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낚시를 한다거나 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좀 막혔던 부분들이 갑자기 풀리는 그런 일들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낚싯바늘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바다 풍경을 즐긴다는 이정구 박사. 찰랑거리는 물결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도 절로 내려놓게 된답니다. 아니 물고 있네. 물었다 이거. 그렇게 가만히 수확을 기다리던 중 잡힌 도다리 한 마리. 도다리 3개다. 이거는 너무 작아서 제가 방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선택한 낚시지만 이렇게 뜻밖의 수확을 얻는 날에는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방생을 하겠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낚인 것을 보니 어쩐지 오늘은 수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다. 화가 잔뜩 났네요, 보고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보고가. 월적이 있지 않을까 욕심을 부려봤지만 이번에도 작은 물고기가 잡혔네요. 잘 가세요. 넘어가세요. 거기가 이제 손님 고기 중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 고기지. 그래서 이빨이 세가지고 물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바늘 다 잘라 먹고. 우리 박 과사님은 초격차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못 따라오는. 예. 아무거나 던지네. 아니, 초격차. 동료 박사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넘기는 것도 낚시의 또 다른 묘미. 예, 오늘은 이제 충분히 리프레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리프레시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물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바닷가에서 물멍하고 이렇게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충분히 리프레시 됐습니다.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오시죠? 예. 큰 수확 없이 걱정과 근심을 가볍게 털어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데요. 꿀 같은 휴식에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전자파 흡수 소재 합성이 잘 되나요? 네, 제 지금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섞은 전구체를 이게 30GHz 흡수할 수 있는 그 소재 지금 만든 거죠? 예, 여기는 자성 물질을 이용해서 전자파를 흡수하는 그러한 소재를 합성하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첨단 산업에 이용되는 30Hz 이상의 고주파를 흡수할 수 있는 자성 소재는 전무했던 상황.
이정구 박사팀은 세계 최초로 6G 대역에 해당하는 고주파를 흡수하는 새로운 자성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자석에 전자파가 입사되게 되면은 자석 내부에 있는 NS 극이 서로 왔다 갔다 방향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결국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손실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자석에 의해서 흡수되는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주파를 흡수할 수 있으려면 나노 크기의 소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석 분말을 분쇄하는 것이 아닌 혼합 용액을 건조하는 등의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고주파수를 흡수하는 재료를 만드는 건데요. 이 따뜻한 챔버 안에 분무를 하게 되면 물이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분말만 작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순간에 모이게 됩니다. 미세 분말로 만들어진 자성 소재를 고분자 물질과 혼합해 필름을 만들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고 혁신적인 과정 덕분에 상용화를 비교적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네네. 이렇게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상업화하기 쉽고 기업 두 곳과 지금 기술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 박사님, 요거 이게 FA하고 원하는 주파수에 맞게 소재를 선택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를 흡수하는 성능도 뛰어난데요. 전자파를 얼마만큼 잘 흡수하냐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100GHz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저희들이 개발한 소재를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몇 대? 국내에는 거의 출연연에서는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 가운데에 자성 소재를 지지대에 끼워 부착하고 양쪽에서 전자파를 발생시키면 전자파가 자성 소재를 통과하면서 흡수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잘 나왔습니까? 예, 지금 보면 자성 분실이 0.5 이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정도면 뭐 세계 최고 특성 아닌가요? 예, 이 정도 주파대역에서 이 정도 분실이 나오는 건 굉장히 전문 일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논문상으로 최대 110GHz 대역의 전자파를 자유자재로 흡수하는 성능을 증명해 보였는데요. 이러한 고성능 자성 소재는 다른 형태에 비해 더욱 쉽게 스텔스 도료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석은 자동차라든지 로봇,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품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그 자립화를 하지 못하면 그 관련 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그다음에 어떤 산업 전반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토류를 저감한 자석부터 전자파를 흡수하는 자성 재료까지 자석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기술 개발로 국산화의 길을 열어준 이정구 박사.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의 삶을 응원합니다. 박사님, 감사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가의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제조 공정부터 상용 자석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소재 기술 개발까지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에 기여한 이정구 박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자동 소재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변화에 상당히 핵심 소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낮전반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자동 소재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자동 소재는 미래 사회의 나침반이라고 적었습니다.